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북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 청소년 10대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아이들의 이 스트레스 지수가 안타깝게도 청소년기에 들면서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주지 못할 경우 관련된 여러 가지 스트레스성 질환들, 거기는 신체 질환도 있고 정신 질환도 있고요.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 때가 또한 청소년기 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일부에서는 청소년기의 특징이 어떤지 말씀드리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시기일 수밖에 없는 이 청소년기의 이유를 원인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연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을 갖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줄 건가 하는 내용들을 말씀드릴 거고,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우리 부모님이 청소년과 함께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청소년기는 부모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혼란스러운 시기면서도 또 두 번째 기회가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두 번째 기회라는 건 이 시기에 성인기를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의 어려움을 겪었던 아이들도 새롭게 이 어린 시절에 극복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아주 건강한 그런 부분을 발휘할 수 있는,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창의성이나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을 찾고 또래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 또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인 소속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 이 뇌발달의 특성과 신체적인 변화, 특히 성호르몬의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조절 능력, 특히 충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절 능력, 그리고 정서적인 조절에 관련된 부분들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 문제, 학교 폭력을 포함한, 또 중독 문제, 게임 중독을 포함한, 그리고 우울증과 자살, 자해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되는 시기입니다. 거의 성인기 수준으로 증가되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런 아이들의 어려움들을 잘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는 이것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만 주로 접근했다면 최근에는 그걸 뛰어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브레인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이런 생물학적 관점까지를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기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인식들이 생기게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과 실험을 하게 되는 때이기 때문에 소위 금기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깨는 것이 이 시기의 특징입니다. 이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본적으로는 아이들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탐색해 나가는 탐험 과정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반항하거나 공격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런 탐험 과정에서 사회적인 규칙이나 기존의 어떤 그런 질서들에 대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걸 건강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하지만 적절한 바운더리를 설정해주는 게 바로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고 부모님의 역할이고 선생님의 역할이고 저희 같은 치료자들의 역할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면 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를 개별적인 독립된 인격체로 이해하게 되고 본인이 원하는 욕구와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자기의 인생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와 나침판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 시기가 청소년 시기인 것이기 때문에 이 권위에 대한, 기존 질서에 대한 반항이나 도전은 저는 굉장히 건강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아이들의 특징은 본인들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특히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 게임이라는 거, 그렇죠? 이 온라인 게임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중독될까 봐. 근데 사실은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에요. 그건 온라인 문화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우리 아이들이 지금 디지털 세상으로 진입해서 15년 정도가 지났어요.
우리 어른들은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 수준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빠른 속도로 적응하고 있습니다. 또 10년만 지나보세요.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메타버스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게임만 하고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세상을 탐색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문화가 온라인상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의 역할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훌륭한 그런 창의성과 독창성과 진취성 때문에 새로운 문화들을 많이 만들고 있지만 좀 극단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 청소년기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굉장한 에너지와 추진력을 갖고 만들어내지만 너무 한쪽을 극단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잘못하면 너무 그게 파괴적인 성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걸 균형 잡아주는 역할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에요. 바로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저희 같은 치료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도와주자. 왜냐? 청소년들이 자기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건 그들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니까요. 그러한 특징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소년기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온라인 문화부터 한번 이해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SNS를 하는지, 또 어떤 종류의 게임을 좋아하는지, 어떤 종류의 온라인상에서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동호회를 만들고 가입해서 거기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 그걸 충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통, 이해, 수용해 주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그럼 그 자체가 부모님과 아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고 더 중요한 거냐 사실은 부모님이 이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는데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꼰대가 돼가지고 낙오자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10년, 15년 뒤의 세상을 제가 이렇게 예측을 감히 할 수는 없지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때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않고 자꾸 청소년들의 이런 적응 과정을 탓하고 통제만 하려고 하다 보면 그 통제하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 낙오자가 돼요.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독불장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라도 청소년들과 청소년의 문화를 가지고 충분히 소통하는 그런 노력들을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한 명의 어른이라도 소통하는 그런 능력을 갖는 청소년들이 같이 있다면 그 한 명의 어른이 청소년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한 명의 어른이 바로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기는 이렇게 에너제틱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하는 시대이김에 동시에 취약성을 갖는 시기다. 이게 참 중요해요. 청소년들은 좀 우리가 잘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챙겨줘야 될 필요가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는 뜻이죠. 그럼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첫 번째, 우리의 뇌 발달에는 크게 이 브레인의 디벨롭먼트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만들어서 환경에 내보낸 다음에요. 그 환경의 적응 과정을 통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잘라내는 가지치기의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냅스라고 하는 신경망을 만드는 기본 구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필요한 신경망보다 거의 한 150%에서 180% 정도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아이한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신경망들은 살려놓고 그렇지 않은 신경망들은 다 솎아냅니다. 왜 이런 비효율적인 과정을 겪을까요? 인간만이. 다른 어떤 동물도 인간과 99.8%의 유전자를 공유하는 침팬지도 이런 과잉 생산과 가지치기란 과정이 없습니다. 인간만이 독특해요. 왜 인간은 이럴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건 한 가지 이유예요. 어떤 환경에 노출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환경에 최대한 잘 적응할 수 있는 뇌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은 숫자를 만들어서 내보내고 환경 적응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은 더 발전시키고 필요하지 없는 것들은 잘라내는 과정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굉장히 한목적적인 과정이에요.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뇌로 만들기 위해서. 아마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언어를 만들어낸 거, 인간이 인지 기능을 발달시킨 거, 인간이 다양한 형태의 문화를 만들어낸 것들도 바로 이런 적응 과정에서의 놀라운 변화들을 만들어낸 것인데, 그 적응 과정의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 시작된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과잉 생산, 가지치기라고 하는 두 가지 스텝들이 따라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근데 청소년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 과잉 생산과 가지치기에서 가지치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예요. 즉, 불필요한 시냅스들을 가장 많이 잘라내는 때가 청소년기입니다. 왜 그럼 그 시기에 가장 많이 잘라내느냐? 바로 전두엽이라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뇌의 부위들이 가지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청소년기 동안에, 즉 가지치기가 일어나는 이 기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전두엽이 불안정해져요. 전두엽이 불안정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두엽이 담당하고 있는 조절 능력은 어떤 것이냐? 부정적인 정서, 분노나 시기심, 질투심을 조절하는 능력, 계획,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 충동성, 공격성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주의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내가 하는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인간이 인간으로서 기능하는 데 가장 중요한 능력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두엽의 이 변화들은 청소년기 때 일시적으로 이 아이들이 분노, 공격성이 증가되고 충동적이 되고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고 계획 없이 행동하는 것 같고 자기의 행동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판단하지 못하는 것처럼 구는, 초등학교 5학년 때보다도 오히려 더 충동적이 되는 이런 특성을 갖는 이유가 이 전두엽의 가지치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고등학교 학생 정도 되면은 이 가지치기가 많이 정리가 되고 아주 제대로 된 적응에 꼭 필요한 회로가 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취약하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럼 어떤 취약성이 있느냐? 아까 얘기한 충동 조절, 감정 조절, 사회적 판단 능력의 취약성이 있고요. 이 취약성을 더 자극해 주는 요소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춘기의 시작이에요. 사춘기는 뭡니까? 성 호르몬이 엄청난 속도로 분비되는 시기예요. 우리가 아동기 때 불과 한 1, 2년 전까지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때 갖고 있던 성 호르몬의 변화 속도보다 거의 5배 내지 6배의 속도로 엄청난 플로우가 우리 성 호르몬의 기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게 뭐가 문제냐? 단순히 생각하면 성 호르몬은 우리 목소리를 좀 굵게 하고요. 우리 근육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남자들 같은 경우,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털을 나게 해주고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정자를 생산하게 해주고, 여성 같은 경우는 난자를 만들어주고, menstruation을 시작할 수 있게, 월경을 시작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 우리 아이들의 행동과 정서와 인지 발달에 근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건 뭐냐 하면 최근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인데, 성 호르몬이 증가되는 것이 브레인을 자극하게 되는데 어디를 자극하냐가 중요해요. 바로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편도핵을 자극합니다. 편도핵과 그 주변 부위를 자극하게 돼요. 그러면 이 편도핵과 주변 부위는 어떤 역할을 하는 부위냐? 인간의 가장 고태적, 가장 진화 초기의 특성을 반영하는 부위입니다. 생존과 관련된 감정들을 다루는 부위예요. 그건 뭘까요? 공격성, 불안감, 공포감, 그리고 질투심,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부위예요. 그거를 성호르몬의 증가가 끊임없이 자극하게 됩니다. 그 부위를. 언제? 청소년기 초기, 사춘기 초기. 언제? 남자아이들은 중학교 1, 2, 3학년, 여자아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예요. 이때 아이들이 왜 예민해지는지, 왜 친구를 그렇게 질투하는지, 평소 때 삼총사, 사총사로 지내던 아이들인데 왜 갑자기 한 명은 대장이 되고 하나는 꼬봉이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경학적 기반입니다. 아미그달라가 자극되는 이 과정을 몇 년 동안 이제 지내게 되면 우리 청소년들은 점점 더
공격성과 불안감과 공포심을 쉽게 느끼는 상태가 되죠. 바로 자극 예민성과 정서 조절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전두엽의 취약성 때문에 가지치기로 인한 조절 능력은 취약해지고 떨어지고, 동시에 성호르몬으로 인한 편도핵의 자극은 증가됨에 따라서 우리 청소년은 그 중간에 끼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시기다 라는 걸 우리 어른들이 이해를 해주고 수용해주고 보듬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욕구는 강해요. 어떤 욕구? 새로운 걸 하고 싶어하고, 자기를 만들어가고 싶어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싶어하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어하고. 이 사회적 관계와 아이들의 조절 능력과 그 에너지 레벨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 문제, 중독 문제, 성적 일탈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감정 조절의 어려움과 관련된 자살, 자해, 충동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걸 잘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른들이 호밀밭의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호밀밭을 뛰어다니는 걸 쳐다보는 주인공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 호밀밭의 끝이 절벽이란 걸 모르고 뜁니다. 그 호밀밭의 끝은 절벽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냐? 그 절벽 가를 뛰어다니면서 이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호밀밭의 파수꾼의 역할이죠. 우리 부모님이 바로 그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에너지도 높고 의욕도 넘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가는 아이들이지만 동시에 이런 취약성 때문에 절벽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높아진 때이다. 그걸 잘 관리하고 도와주는 것이 호밀밭의 파수꾼이고, 그 역할은 바로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학교 담임 선생님, 상담 교사 선생님, 저희 같은 의사들, 치료사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면 이 아이들이 안전한 바운더리 안에서 자기의 꿈을 펼치고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바들을 충실히 해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겠죠. 이런 균형 잡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역할이죠. 청소년기의 그 다음 특징, 7번째 특징은 바로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또래 문화가 굉장히 강화된다는 거죠. 이제 가족에서 벗어납니다, 이 아이들은.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는 물론 여전히 중요해요. 부모님과 애착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활동을 그 안에서 머무르진 않아요. 이제는 사회적 활동, 친구들과의 관계, 그 안에서의 인정,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가 어떻게 인정받는가에 굉장히 중요한 방점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전부인 시대인 것처럼 보이고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삼총사, 오총사로 평등하게 놀던 아이들이 대장, 따르는 부하, 꼬봉, 이런 식, 꼬봉은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셔틀 하는 아이,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위기에 또 속하는 때입니다. 소위 권력의 서열이 생기는 시기예요, 이 시기부터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 폭력의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런 또래의 특성들, 권력 서열이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잘 소통하고 조절해서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또 능력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들이 8번째 특징입니다. 8번째 특징은 뭐냐? 굉장히 높은 경쟁,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 그것으로 인한 긴장감이 높은 시기가 청소년 시기라는 거죠. 많은 나라에서는 청소년 시기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 시기란 것을 일찍이 깨달았기 때문에 운동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그리고 친목 활동, 협동적인 친목 활동 같은 건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에너지를 충분히 분출하고 소비하고 협동을 배우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는 거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서열, 순서, 등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거기과 관련된 학업 스트레스가 전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 대만, 일본, 싱가포르, 이런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는 장점은 있고 아주 뛰어난 영재들이 많이 나온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상당히 정서적으로 힘들고 적응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을 또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스트레스 상황을 잘 스스로 매니지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거하고 정신질환의 증가는 그대로 정비례해요. 청소년기 때부터는 더 그렇습니다. 스트레스가 증가되면 호르몬,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아주 액티베이션 되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의 악화는 브레인 디벨롭먼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두엽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브레인 네트워크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떨어뜨립니다. 동시에 수면 사이클 같은 걸 나쁘게 만들고요. 식이 그런 사이클도 나쁘게 만들고 정서 조절 관련된 네트워크들을 많이 기능을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그런 것과 연관된 일련의 과정들이 축적되고 만성화되면 바로 불안장애, 수면장애, 신체화장애, 우울장애 이런 형태의 다양한 정신질환으로 이환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아까 얘기한 청소년기의 취약성, 즉 전두엽의 기능 저하, 그리고 편도액의 자극으로 인한 공격성이나 분노 조절, 감정 조절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함께 겹치게 되면 청소년기 때가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정신적인 질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제가 간단한 그림을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신질환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림이에요. 보시면 청소년기에서부터 성인기 사이를 제가 노랗게 칠해놨어요. 바로 청소년기 한 10년 정도의 기간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 기간 한번 보세요. 영유아부터 시작된 질환들, 성인기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질환들, 청소년기의 고유 질환들, 이게 다 몰려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기를 잘 건강하게 넘겨주면 그 이후에 리스크는 굉장히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청소년기에 생길 수 있는 이런 정신질환을 잘 이해하고 도와주면 예방도 가능하다. 성인기 정신질환.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스트레스 관리라는 건 그냥 마음 편해지고 웰빙 하자는 것만이 아니라 청소년기 때는 정신질환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청소년기의 스트레스의 증가가 정신질환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됐듯이 또한 청소년기의 특징적인 그런 취약성이 높다는 거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청소년기 때는 이 영유아기 때부터 지속되는 여러 가지 신경 발달 문제, 그리고 청소년기의 특이한 어떤 충동이나 정서 조절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성인기부터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는 주요 정신질환들이 함께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노란색 컬럼에 보시면 청소년기에 발병하는 또 청소년기에 유지되거나 지속되거나 시작되는 이런 정신장애들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의 가장 흔한 발병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잘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면 근본적인 정신질환의 예방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그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잘 유지하는 데도 상당한 힘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파트까지는 제가 이 청소년기의 발달 특징들, 또 뇌발달과 어떤 심리적 발달, 그리고 사회적 발달의 특징들을 말씀드렸고, 또 그 취약성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모님들의 관점과 생각의 변화를 좀 부탁을 드렸고요. 또 그런 스트레스와 관련된 정신질환의 증가가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 학생들에 대한 이런 마음 건강에 대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1부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요. 2부에는 이 스트레스 관리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또 몇 가지 저희들이 개발한 프로그램들, 온라인 프로그램을 좀 개발한 게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